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의 최종 표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맨해튼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우길기 제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중학생들에게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확대 제공될 예정입니다. 불법 이민자 렌트 금지는 위법임을 연방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검찰은 과속이나 음주운전자의 10년치 운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종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 지역 한인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버지니아주 의회의 하원 전체회의 심의 표결 일정이 내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발의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이에 앞서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같은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은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의 교차 심의 표결 거부로 지난 3일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교차 심의 중인 동해병기 법안은 어느 하나만 통과해도 주지사 서명을 통해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도 스티븐 랜더스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내놓고 블랙 코커스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또다시 교차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소식통은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낙관적이라면서 랜더스 위원장의 수정안도 아직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예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버지니아주의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우길기가 나치기와 똑같은 전범기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맨해튼 자연사 박물관에 버젓이 우길기가 그려진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우길기 제거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어제 뉴욕 맨해튼의 자연사 박물관에 일본 전범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전범기는 자연사 박물관의 메인 로비 격인 원형홀 남쪽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는 미 26대 대통령 티어도 루즈벨트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35년 윌리엄 앤드류 맥케이가 작업한 것입니다. 내용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통치 시대와 업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20세기 초에 시대상을 반영한 벽화라는 점에서 우길기와 일본 제국주의 군인의 모습은 일견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일본 전범기에 대한 무지가 이 같은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덧칠된 모습으로 공개된 2년 전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벽면에 다른 시대의 세계 여러 군인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적 형태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지만 우길 전범기처럼 특정 민족에게 아픔이 될 만한 상징은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자연사 박물관에 전범기 벽화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이를 조속히 제거하라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 회장은 해당 그림이 제거될 때까지 박물관 측에 그림 제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중학생들에게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확대 제공됩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는 뉴욕시 중학생의 절반이 넘는 1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연 시장의 뜻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올 9월부터 뉴욕시 중학교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올 9월부터 중학교 무료 방과 후 교육에 필요한 수업 공간을 현재 2배 수준인 512개 학교로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무상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중학교는 239개 학교 45,095석입니다. 전체 중학생 22만여 명의 4분의 1 수준인 56,369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올 9월부터는 뉴욕시 중학생의 절반이 넘는 1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한 재정은 뉴욕주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부자 증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주 얼바니 뉴욕주 청사를 방문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의원들을 만나 본격적인 로비 활동을 실시합니다. 한편 매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운영되는 중학교 무상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숙제와 학업을 도와주고 운동과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스템 분야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불법 이민자 렌트 금지는 불체자에게 렌트를 주는 집주인을 처벌함으로써 불체자 거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해즐턴과 텍사스주 팔머스 브랜치타운이 제기한 불법 이민자 렌트 금지 규정 위법 판결에 대한 상고를 거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해즐턴과 파머스 브랜치타운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렌트를 해주는 집주인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불체자 거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앞서 필라델피아 제3연방항소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렌트하는 랜드로드를 처벌하려는 조례들은 연방이민법과 배치된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아울러 주택 소유자들은 렌트하면서 이민 신분을 체크할 의무도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팔머스 브랜치타운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 아파트 렌트 금지 조치를 취해왔었습니다.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은 이 또한 연방법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 자체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미 전역에서 적용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검찰은 운전자의 10년치 운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습관성 난폭 운전이나 음주운전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과속이나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10년치 기록을 검찰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과속이나 음주 등 교통 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기록을 검토할 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낮아진 위반 혐의만을 검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검찰은 운전자들의 유죄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지난 10년간의 모든 위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더 무거운 잣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를 통해 검사들이 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의 거리가 더 안전해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화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당 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지난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34개 주의 유권자들 가운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4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나 이를 앞질렀습니다. 하원 선거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지지율이 46%,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45%로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연방의회 상원 의석에 6석만 보태면 하원과 함께 상원까지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히려 중진 상원 의원들의 출마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단 정쟁으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수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현직 의원보다는 새 얼굴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경우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청할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청이 국제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9.11 테러 직후 감청 사례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자 뉴욕타임스는 최근 공개된 법무부 비밀 자료를 인용해 9.11 테러 직후 정부가 간첩과 테러 용의자의 통신 내용을 비밀리에 감청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법무부가 해외 정보 감시 법원으로부터 얼마나 빈번하게 전화 이용 상황 기록 장치와 트랩 및 추적 장치 사용 승인을 요청해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 상반기에 감청 승인 요청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에는 29건으로 2004년 하반기에는 184건으로 각각 급증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58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두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2001년에 932건에 불과했던 감청 명령이 2007년에는 23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안보국의 감청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 중단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